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인도 수공장 주간 하드쇼 두 번째 방송. 역시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마트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명동 지역에 있는 이마트의 약간 뭐라 할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편의점이 하나 생겼다. 그리고 이마트의 피코코 서비스, 그리고 노브랜드 상품, 그리고 전자제품을 파는 이 새로운 시도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마트를 설명을 좀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은 명동 지역에 있습니다. 명동에서 신당 방향으로 한 블록 정도 내려가다 보면 남산이 보이는 곳 쪽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3층에도 카페도 있고 4층에 테라스까지 있어요. 테라스까지 있는데 1층, 2층에서 이마트 상품 부분들을 판매를 하고 3층, 4층에서 편안하게 카페처럼 차 한잔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판매된 음식 부분들을 먹고, 아니면 4층 테라스에서 야외를 보면서 남산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마트가 노브랜드라는 상품 부분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피코코라는 어떻게 보면 먹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노브랜드라는 상품을 통해 가지고 중저가의 PB 상품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상품 부분들이 국내 중형 마켓 쪽에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실적 부분들이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마트하고 신세계몰의 성장세 부분도 보면 이마트가 2016년도에 한 8천억 정도, 17년도에는 1조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신세계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비슷하게 한 8천억대인데 신세계몰도 거의 한 1억 정도, 1조 정도의 비슷한 성장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몰 대비 신세계몰은 백화점 쪽인데, 이마트몰의 실적은 8천에서 2016년에서 8천억에서 1조 정도로 한 20%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백화점 쪽에서는 향후에 출전 부분들 2019년도부터 추가 출전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다. 출전 부분들을 하지 않고 기존에 지금 인천하고 울산 쪽인가요? 두 개 지점은 문 닫고 폐쇄 쪽으로 아마 방향 부분도 좀 갈 겁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물론 백화점 부분들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온라인 쪽으로 확실히 터닝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24라는 브랜드, 아마 이제 조금씩 눈에 많이 띕니다. 전에 위드미였던가요? 편의점이 위드미가 이마트24로 간판 부분들도 바꾸고 하나하나씩 이마트 상품이 이제 진열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제 금요일장에 10몇 퍼센트, 15% 정도 급등 부분들이 나왔죠. 1조 정도 투자 자금을 받아서 신세계백화점의 온라인 사업부하고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 부분들을 물적 분할해 가지고 합병신설법인 신세계 이커머스, 아직 가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1조 정도를 어피너티라는 부분하고 BRV라는 세계 글로벌 펀딩 자금이 투자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서, 어제 이걸로 인한 시장에서 물론 작년에 하반기에 이거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미리 언급을 했어요. 하반기에 큰 걸 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신용지 이사장 얘기를 좀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어떤 내용이 나오나, 그때 나왔던 내용의 내용 부분들 본다고 하면 시장에서 추측을 하는 것은 원래는 11번가를 인수를 하고 싶었는데 SK텔레콤에서는 11번가 매각 의사 없다 라고 해서 약간 했죠. 그래서 11번가를 인수를 재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글로벌 유통 공룡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저는 협업은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진행이 돼야 될 하나의 수순이라고 봐요. 이걸 하지 않고, 근데 협업이라기보다 약간 브런치 개념, 지점 개념 정도 그 이상 하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 해 나가는 방향 부분들 보면 너무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가 누군가가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손종희 씨의 ARM부터 해가지고 수직계열화 손종희의 투자 금액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한번 단순 비교 부분을 해주셨죠. 유통 채널 부분에서 보면 아마존, 알리바바,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 쇼핑 이걸 뭐 탑으로 보고 있지만 그거에 비하면 그냥 그 지방 브런치에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마트의 대규모 상품 판매 부분을 하나 있다면 그 지역의 슈퍼급은 아니고 편의점이라든지 조금 큰 마트들 있죠. 이 정도의 규모 차이가 상당히 좀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는. 근데 아마존, 알리바바는 이걸 시작을 했던 부분이 그 신세계라든지 롯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오프라인 채널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강력하게 통제 부분들을 진행했죠. 근데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글로벌 유통 채널 부분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아주 충성 고객 부분들 만들어 놓고 이 범위를 확장을 시키죠. 거기에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의 알렉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검색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전에 이 검색 관련된 부분들을 장악하면서 클라우드, AI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하고 있고,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마트가 이번에 늦었지만 1조 원 정도 투자 자금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온라인 사업 부분들을 키우는 역할 부분들은 잘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10년도에 한 25조 정도였는데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약 거의 70조, 80조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출전 부분들을 할 예상이 없습니다. 백화점 빅3는 19년도까지 출전 계획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마트는 6월에 부평점을 매각을 하고 11월에 울산 학성점을 폐쇄를 했네요. 폐쇄를 했고 이 1조 자금으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1번가 인수를 재추진한다든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협업 부분을 한다든가 쿠팡, 티몬, 유메프, 근데 G마켓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적자인 상태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총알 배송해 가지고 손종희 씨부터 1조 원 정도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그걸 물류혁명 부분 만들고 정규직 채용 부분들 하면서 거의 1조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인수자금이 뭐 티모이나 이메포를 1조 가지고 1조 가지고는 인수하기는 부족한 자금이요. 1조가 큰 것 같지만 온라인 쪽에는 워낙 많은 뭐 부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스템 설비라든지 많이 들기 때문에 1조로는 좀 상당히 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의 인수 관련된 그래서 기존의 시장 자체는 공산품에 집중이 좀 돼 있죠. 공산품에 집중되어 있는 걸 신선식품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지,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특화상품 부분들이죠. 특화상품. 여기에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트24라는 그 편의점, 위드미가 전신인 이마트24의 또 변화 되는 편의점의 구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물류의 또 연결 부분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온라인 분할 부분도 진행하는데, 아까 우리가 온라인 분할 부분들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진행의 코멘트 부분 나왔더라도 근본 부분들이 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전에 그 이마트에서 팔았던 피코코라든지 그 다음에 노브랜드 상품이 중형 마켓 쪽으로 계속 지금 확장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마트24의 편의점도 어떻게 보면 그 상품 부분들의 유통 채널 부분의 하나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선식품 부분들에서 지금 한 2개 정도 기업들이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더 파머스라는 그 식자재 유통 서비스가 있나 봅니다.
전날 밤 11시 정도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식재료를 샛별 배송해주는,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전날 밤 11시 전에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식재료 배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선식품에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방송을 잘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존 서비스를 얘기 드리면서 오프라인 식품 채널 부분들을 인수를 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모든 게 지금 예전에는 유통 채널, 강력한 오프라인 채널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시장 점유율 부분을 올렸다면 이게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의 구매 온라인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가입된 사람의 구매 정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빅데이터죠. 빅데이터가 됐을 때 이 사람에게 또 스페셜하게 별도의 마케팅 부분, 광고 마케팅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니까 연산 작업 부분들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프라인 채널 부분에서는 이런 그 정보 부분들을 가지고 가기가 쉽지는 않죠. 가지고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이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홀푸드라는, 아마존은 홀푸드 미국 식료품 시장 1.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그쪽은 뭐 이미 월마트가 21%, 크래커가 20%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 언제 무너질 줄 몰라요. 그리고 아마존은 드론 서비스 하잖아요. 드론 전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총알 배송으로 1조 원 정도 자금을 썼지만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손정희 씨가 1조 원 정도도 거의 물류 혁명 부분들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어느 정도 정확한 시간에 배송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존도 이렇게 온라인 시장 부분들 잡아가면서 그 다음에 오프라인 쪽에 홀푸드라는, 그 다음에 에코 서비스라든지 알렉사를 통해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음성 검색 부분도 통해서 그 소비자들이 성향, 데이터, 이 부분이 다 흡수가 되고 있죠. 흡수가 되면서 거기에서 흡수가 나오는 중요 정보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개별 마케팅 부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유통 채널 부분들이 확장이 좀 되면서, 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배송 부분들 시킬 때 이마트몰이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사용을 해요. 물론 가서 구매를 하고 고르는 재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문 앞에까지 딜리버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의성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중에 이제 드론 서비스라는 이걸로 통해 가지고 그 시간 자체가 더 단축이 된다 하면 더 뭐랄까 모바일로 터치하면서 구매 부분들 하는 가능성 부분이 커지는 거죠. 싸게, 그리고 물건 부분들이 집 앞에까지 배송이 되고 그 업체 입장에서는 물류센터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류센터에서 직접 배송 부분들을 하게 된다 하면 데이터 없고 그 사람의 개별 마케팅 부분 가능하고 또 별도 상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상품을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종합 유통이든 뭐 어떤 플랫폼 부분의 총 부분이 집중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 지난번 알렉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까지 연장이 되죠. 기본의 음성 검색 부분들이 중심축 부분들이 이제 다른 쪽 사업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번가라는 부분, 이마트몰,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약간 브런치 개념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월마트라든지 까르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마트가 컸죠. 지금 어떤 그런 하나의 포석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금을 투자를 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 페이팔의 초기 투자 부분들 진행하고 중국에도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유통 통합 플랫폼이 SS.com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금액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상당히 작지만 이번에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해외 쪽에서 뭐 핀테크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페이팔의 투자 부분들을 해가지고 어떤 관련 기술력, 아니 식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SG,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 관련된 부분을 플러스 알파 시키면서 뭔가 그린 부분들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캐시카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기본 완벽하긴 하지만 앞으로 또
M&A 부분들을 통해야죠. 지금 이걸 뭐 하나 키워가지고 뭘 하기에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괜찮은 회사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강력한 그 구성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까 뭐 신선식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의 협약 부분들을 해서 글로벌 런칭 부분을 한다든가 우리나라 지금 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요 부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이런 상품 부분을 판매를 하더라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파워 자체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마트몰하고 신세계몰의 이커머스 회사 개혁 그리고 향후에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손정희 씨의 펀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어떤 고군분투 부분들과 상당히 비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투자 부분들이 확대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신세계의 이커머스 이마트와 신세계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1조 정도 자금 투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린 부분들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성장 동력 부분들이 가질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시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 기업들이 산업군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한 변화들, 그 경기가 살짝 살아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나요? 전에는 그냥 몸을 추렸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에서 어떤 배팅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죠. 살아나고 있을 때 수요가 살아나고 소비가 증가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배팅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장군에서 파이를 일단 키워놓게 되면 투자한 만큼의 수익 부분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시장 점유율 부분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든 작년에 SK그룹들의 뭐 회사채 발행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세계 이마트에 1조 정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산업군을 배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부분들을 싱가포르인가요? 거기에 상장 부분들 하면서 1조 원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언스도 거도 해외 쪽에서 한 5천억 정도 투자 받아가지고 뭔가 계속 산업 부분들 만들고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군에서 수익 내가지고 수익 낸 걸 탄탄하게 가지고 수익 낸 거 가지고 어떤 회사 부분들 인수하거나 M&A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늦죠. 왜? 시장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석들이 각 회사들이 규모를 키우는 어떤 작업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두 번째 방송 유통의 변화 이마트 신세계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통의 변화 부분들 이건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셔도 돼요.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